자, 오늘도 6종목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모트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1%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무려 4% 가까운 주가의 반등세가 보였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부터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무선으로 업데이트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들. 물론 이게 테슬라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럼 이제 테슬라는 이제 구독 경제 비슷하게 해서 매번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추가로 돈 내지 않게 되면은 예전 걸로 써야 된다. 지도 막 바뀌어 있는데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구독 서비스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현대차도 그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부터 또 차량용 AVN이라고 그러죠. 오디오, 비디오, 또 내비게이션 이런 쪽과 관련된 쪽은 다 같이 융합돼서 하나로 움직일 수 있을 변화라고 하게 되면 통합되다 보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장착되는 것과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좀 더 수익성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쪽은 계속 또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모트렉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RSE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SUV 가게 되면 좌석 뒤에 화면이 나오죠. 못 보셨나요? 네. 뭐 그 버스에서 버스 보면은 좌석 뒤에 보면 여기 뒤에 쪽에 TV가 있나요? 예, 좀 타보시고요. 예, 뒷좌석 분은 그거 보고 있죠. 내 뒤통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나 ADAS 이런 쪽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눈길이 가는 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국제과제로 이어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현대차나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VTX 기반의 화물차 관련된 자율주행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데 같이 참여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 할 일은 좀 많겠죠. 게다가 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쪽에서 들어가는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어떤 커넥티비티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기술의 공식 인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애플카나 아니면 구글도 연동하는 핸드폰이 이제 찾기가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됐었을 때도 성과를 계속 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작년 이후부터 성과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350억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가 199억이다. 그러면 이 기조만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높은 성과를 이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시총이 3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어떤 실적 확인되게 되면 꾸준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모트렉스 이제 자동차 관련한 뭔가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변화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14,200원입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로 설정을 해볼까요? 일단 주가보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거래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이제 거래가 반전이 나와야 이제 주가의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패턴들이 딱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어떤 앞으로의 변화를 딱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보게 되면 조만간 시장 좀 안정되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직전 고점대가 있다 보니까 목표가가 일단 18,000원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해서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모트렉스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와 함께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장 1%대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요즘에 이제 하나, 두 개씩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AP 시스템은 뭘 지금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 하락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과 더불어 이제 AP 시스템은 사실은 반도체라고 보기에는 뭐냐면 이녹스랑 이제 비슷한데 이제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매출도 이제 4,400억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688억 원이나 나올 수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도 거의 이제 6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러면 시총이 600억, 그러니까 뭐 장비 회사 중에서도
600억 이상 나오는데 시총이 2,500억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는 회사고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시장에서도 디스플레이 하면 이녹스를 추천하지 AP 시스템을 추천하지 않는데 실적 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시총에서 AP 시스템이 훨씬 더 저평가돼 있는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또 뭐 하냐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인데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아몰레드뿐만 아니라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도 플렉서블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핸드폰 이제 삼성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8.5세대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설비 지속 증설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팔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도 한 뭐 24,000주 샀고요. 기관들도 한 7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는 매수고요.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이 한 6% 정도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들도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점인데 실적은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네. 영업이익은 최근에 3년 동안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회사를 추천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계속 우하향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6%의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7%가 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고 거의 이제 최근에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연기금 매수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팔고 있고 신용 물량 줄어들고 있고 신용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실적도 분석을 했을 때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을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공략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 뭐 전체적으로 예상은 5천억 정도의 매수세 유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뭐 수급 여건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655포인트 선까지 밀리면서 지수 자체가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카카오그룹주, 카카오게임즈와 또 펄어비스 등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6% 넘게, 펄어비스가 10% 넘게 하락하는데요. 네,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더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의 심리 자체가 무너진 가운데 이렇게 코스닥 지수의 단기적인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 맵의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윤수 대표님? 네, 지난 이틀 전이었죠. 그때 나왔던 코스닥 시장의 4% 하락이 네.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반대 매매가 이어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같이 그러니까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네.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닥은 그래도 성장주 개념,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성장주의 밸류를 갖춘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네. 거기서 금리 인상과 함께 나오는 타격들이 밸류에이션을 재산정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의 여파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나왔다라고 네.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의 변화가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기는 아직 힘들겠죠. 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종목 얘기 계속 해야 되나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참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올 그런 시장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 중요하고요. 정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 육체적인 건강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 의상을 또 딱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상승의 기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 좋다고 이렇게 축 쳐져서 여러분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희망의 불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확인을 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한세실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은 0.34% 정도 하락이면은 선방인데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어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화이팅. 한세실업을 보면서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는 뭐 OEM, ODM 업체로 의류 업체죠. 한때 뭐 니트가 중심이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니트 언제 많이 입죠? 가을 겨울에 많이 입죠. 성수기네. 여름 빼놓고.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쪽에 뭐 타겟이나 올드네이비 네. 그쪽이나 뭐 갭, 월마트, H&M 이런 쪽으로 주로 납품하게 되면 거의 뭐 알고 있는 브랜드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네, 거기다가 지금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연결되는데 미국이 현재 지금 소비 심리나 소매 판매 보게 되면 그렇게 확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좀 선물도 좀 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선물을 이렇게 인색하시네요. 마음의 선물. 왜냐면 지금 주식도 빠져가지고 돈도 없는데 서로 마음의 선물, 편지 이런 거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카톡이나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모티콘 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겨울 성수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원가는 이를 반영하다 보면 좀 네, 비싸게 올라가죠?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쪽은 있는데 하지만 아직 뭐 중기적으로 소비 심리 관련된 쪽은 여전히 숙제겠죠. 네. 그래서 이 숙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보여주는 이 정도 실적은 좀 갭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예상 매출액이 한 6천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한 45% 증가. 네. 매출 자체가 이렇게 뛴다는 얘기는 환율 효과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영업이익이 한 560억대면 200% 이상 증가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이 워낙 못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생산 기지가 멈추고 거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발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고생했던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는 부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 게다가 또 물류 비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하는 만큼 그동안 부담했던 비용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요즘 옷가게 가봤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옷값도. 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판가는 한 30%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다 보니까 네. 이런 변화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시총이 5,600억이다. 그러면은 많이 싸죠. 네. 이런 쪽에서 적어도 변화는 한번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는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가격 전략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주가가 14,500원인데 지금에서 매수 가능하고. 네. 근데 지금 아마 부담은 그런 거죠. 네. 어떤 이런 때 옷 사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전의 기회는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그 갭을 좀 줄이겠죠. 그래서 네. 아마 일단 목표는 지난번 하락했던 가격대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일차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또 짧게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한세실업 확인해 봤고요. 이와 함께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조기전 매니저의 종목도 확인해 보죠. 코난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때가 온 건가요? 네,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보고서 물량 나면서 최근에 이제 하락을 이제 10월 7일까지 해서 네. 이제 3개월 물량 나오면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을 하면서 이제 그 물량이 소화하고 어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뭐 조금 밀렸는데 아마 재차 지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주식이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에 지금 현재 생긴 회사고요. 2006년에 이제 SK 커미션과 검색 사업 전략 제휴로 인해서 네. 이제 텍스트와 비디오 AI 분석 AI를 하는 회사인데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지분 20.77%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AI 사업 중에서도 이제 또 이제 SK만 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항공우주 이제 뭐 갑자기 왜 AI인데 항공우주와 연관이 있나 그러는데 항공우주 카이와 전략 제휴를 인해서 이제 7.8% 정도, 8% 정도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 제휴를 하는데 웬 뭐 AI와 항공 비행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는데 이제 항공 분야에서도 이제 PHM이라고 그래서 그 항공기를 쓰다 보면은 이제 수명 그다음에 고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제 비행기를 수출하면 같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갑자기 올랐다가 밀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이스 물량 때문에 빠졌는데 카이가 이제 수출한다고 비행기 수출하면 그와 연관돼서 이 회사도 이제 주목받을 거다 그래서 떴다가 지금 현재 빠졌기 때문에 이 회사 공모가가 2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18,700억이고요. 18,700원이고요.
지금 시총이 딱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빠져서 지금 1,000억대이고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18,400원, 500원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현재 공모가가 25,000원이다 보니까 25,000원까지 잡아 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짧게 24,000원을 잡아 드려도 20% 이상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30% 정도 목표가를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잡아 드리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시간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공략주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일단 공략주 중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이 있네요. 네. 어제하고 오늘 코스닥이 한 7, 8% 정도 빠졌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JC케미칼이 10월 11일이죠.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7,230원에 우리가 편입을 해서 장중 11%까지 수익 냈습니다. 정말 자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종목 선정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9,000원까지는 좀 남아있지만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주 매집이 잘 됐거나 아니면 아주 전망이 좋은 종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JC케미칼은 아직도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종목이다. 9,0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눌림목에 혹시나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목에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한 21점 부근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C케미칼 시장이 8% 정도 폭락하는 가운데서 JC케미칼에서 제가 수익을 들었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 이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라고 좋은 종목, 시장을 이기는 종목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현재가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23,600원에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JC케미칼처럼 상당히 강한 종목인데요. 3일 정도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모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원료인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원료를 수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수입 제품에 국내 경쟁 생산 업체가 없어요. 이게 단독입니다. 예, 경쟁 상대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아주 알짜배기 종속회사 기업들이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속기업들 중에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얼마입니까? 1조 7천억이죠. 근데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시총이 8천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대주주 지분만 해도 한 27.64%인데 그것만 해도 시총 5천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가치주라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하는 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스모에캠 황산 코발트 2차 전지 양극 활성화 물질을 직접 만들어서 생산을 한다. 원료는 수입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성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가 되면서 폐배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전기차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폐배터리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려야 되냐? 아니죠. 환경 문제도 있고 이걸 바로 추출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 투자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재활용에 사업에 30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향후 앞으로 1,500억 정도 매출이 증대가 됩니다.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만 아주 발빠른 대응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2차 전지 양극재를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산 코발트. 이게 매출이 한 10% 정도 되는데 수주액이 341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를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자면 이 핵심 양극 소재 추출 최신 공법을 개발 완료했는데 폐배터리에서 쓸 것은 딱 뽑아 쓰는 거예요. 그죠? 안 쓸 것은 이제 못 쓰는 건 버리는 거고 이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시장 주도권을 선점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2분기. 아주 잘 나왔어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치 실적인데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합쳐서 125, 169 합쳐서 294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300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만 해도 3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의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나왔다. 아주 좋은 거죠. 순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작년에 235억이 나왔는데 벌써 1분기, 2분기 합쳐서 236억이 나왔어요. 상반기에 작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갈아치웠다. 그러면 3분기하고 4분기는 더 많이 나오겠죠. 한 2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올해 내내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력 있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가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성장성도 있고 실적도 좋고 거기에다 가치주의에다가 그리고 기술적인 독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마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3만 원 한번 찍어주고 지금 현재 2만 2천 원까지 한번 내려왔다. 아주 좋은 자리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이 더 빠진다 해도 더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이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인 기관도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7천 원 정도. 2만 7천 원이면 현재 21선 살짝 위에 제가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정고점 3만 원 정도. 여기 뜬다면 이제 신고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주는 코스모화학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MBN골드의 박준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